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주제에 대접받고 싶으세요? 며느리가 손님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싸서 집을 나가셨어요. 일주일 후 아들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회관에서 본 광경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국화꽃이 놓인 테이블,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하게 앉아 있는 할머니 6분, 그리고 가운데 놓인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당황한 며느리의 질문에 할머니들이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오늘은 한마디의 모욕이 불러온 마을 전체의 따뜻하면서도 통쾌한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0을 맞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순자 할머니는 22에 결혼해서 남편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온갖 고생을 다했죠.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후 지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지영이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드디어 편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였어요. 어머니, 아기 때문에 조용히 해주세요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순자 할머니의 자리가 줄어들었죠. 요리에 간섭하고 손님 오면 방에 들어가 있으라 하고 나중엔 밥 먹는 시간도 따로였어요. 그래도 순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서러움쯤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민수는 점점 아내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런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시누이 미정이가 오랜만에 놀러 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4명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지영이가 손님이 있으니까 체면상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상을 차렸습니다. 미정이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솜씨가 늘으셨네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때 지영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씀 좀 마세요. 미정이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요즘은 제가 다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시는 거잖아요. 식탁 분위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이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정이가 조용히 지영아 라고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거지 주제에 대접받고 싶으세요? 지영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식탁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지.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을 며느리가 거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 앞에서. 엄마.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잘 먹었다. 평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47년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는데 그 결과가 거지라는 말이었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정리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평생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없어서 가방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지. 그래, 나는 거지구나. 작게 중얼거리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작은 쪽지를 하나 남겼어요. 고향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마이너스 순자. 새벽 5시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면서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거지가 되어보자. 그리고 거지가 뭔지 보여주자.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길고도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첫 버스에 몸을 맡긴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산에서 고향인 경남 하동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려요. 평소 같으면 멀미 때문에 힘들어했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속이 편했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15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언니의 빈 집이 있었어요. 언니 남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올라가 있어서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오전 8시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이장 할아버지였어요. 이게 누구야? 순자 아니가? 75살인 김 이장은 순자 할머니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형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순자야. 웬일로 여기까지? 성묘 때가 아직 멀었는데. 순자 할머니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좀 쉬러 왔어요. 김 이장은 순자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무슨 일 있었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김 이장은 오랫동안 이장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사정을 대충은 눈치챌 수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단순히 쉬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직감했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서 지낼 거야? 언니 집에서 지내려고 해요. 그래.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에 들러. 할머니가 반가워할 거야. 김 이장의 아내인 영순이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이장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순이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순자야. 웬일로? 언니, 오랜만이에요. 앉아. 차라도 한잔하자. 영순이 할머니는 서둘러 차를 끓이며 순자 할머니를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순자 할머니는 밝고 씩씩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며느리한테 거지라는 소리 들었어. 뭐? 영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년간 참아온 것들, 어제 시누이 앞에서 당한 모욕까지. 이런 못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김 이장도 고개를 저었어요. 순자야,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도 참고 살았는데. 어제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잘했어. 그런 집에서 뭐하러 눈치 보며 살아? 세 사람은 함께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언니 남편이 마지막까지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집이었어요. 전기, 수도는 다 나와.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될 거야. 김 이장 부부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언니 방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언니,
나도 이제 여기서 살게 됐네. 오후 2시쯤 옆집 이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어제 일을 이야기했어요. 거지라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이 할머니는 진심으로 화를 냈습니다. 순자 씨, 잘 나왔어요. 그런 집에서 뭐하러 살아?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순자 씨, 이대로만 있을 거예요? 그 며느리한테 혼쭐을 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혼쭐을? 그렇죠. 시어머니를 거지라고 하면서 함부로 대했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어제 밤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마침 김 이장이 쌀 한 포대를 들고 찾아왔어요. 순자야, 당분간 먹을 쌀이라도 있어야지. 이 할머니가 김 이장에게도 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못된 그 며느리한테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겠어. 그때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더 찾아왔어요. 박 할머니였습니다. 마을 상조의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순자 씨,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또다시 사연 설명이 시작되었고, 박 할머니는 상조의 일을 하다 보니 여러 사연을 들어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TV에서 본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감사 인사회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 인사회? 살아있을 때 받지 못한 감사 인사를 받는 거예요. 김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나도 TV에서 봤어. 그런데 순자 씨, 그 며느리가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지처럼 대접받다가 갑자기 정중한 대접을 받으면 어떨까요? 박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순자 씨 마음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의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순자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가 아니죠.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내일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랑 상의해봐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순자 할머니의 진짜 복수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 할머니는 마을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경로당은 마을 회관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20여 평 남짓한 공간에 평상 2개와 텔레비전, 그리고 차를 끓일 수 있는 간단한 부엌이 있었죠. 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이미 5명의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어제 만났던 영순이 할머니, 이 할머니, 박 할머니 외에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 어서 와요. 박 할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께도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다들 순자 씨 편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마을에 퍼진 것 같아서요. 모르는 할머니들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박 할머니가 나서서 소개를 시작했어요. 여기는 최 할머니. 올해 72세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세요. 최 할머니는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순자 씨, 어제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 할머니. 75세고 아들 둘이 다 서울에 있어서 명절에만 와요. 조 할머니는 활발한 성격인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 며느리 정말 못됐네요. 이렇게 총 6명의 할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차부터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해요. 영순이 할머니가 보리차를 끓여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시절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며느리의 태도, 3년간 참아온 모욕들까지. 어머나,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지내셨다고요? 최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밥도 따로 드셨다고요? 조 할머니가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나중엔 아예 시간도 따로였어요. 저는 5시에 혼자 먹고 그들은 7시에 따로. 할머니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 비슷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사정도 비슷해요. 저희도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제 며느리도 처음엔 착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최 할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예 따로 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편하실 것 같다고 해서요. 조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가 당한 건 정도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거지라는 말은 할 수 없죠. 박 할머니도 분개했습니다. 순자 씨, 그 말 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할머니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잠시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뭐가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 거예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대접 못 받으면 언제 받아요? 조 할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죽어서 받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는데. 그러게요. 평생 참고 살다가 죽으면 그때 가서야 고인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 듣는다고 해서 뭐해요? 이 할머니도 격하게 반응했어요.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순자 씨를 위해서 뭔가 해봅시다. 박 할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했던 그것 말이에요. 감사 인사회요. TV에서 본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미리 감사 인사를 받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박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순자 씨 며느리가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자 씨 마음의 장례식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장례식? 네.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순자 씨의 마음이 죽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위한 추도식을 하는 거죠. 할머니들이 점점 흥미로워했어요. 그럼 그 며느리가 와서 그걸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어떻게 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영순이 할머니가 힘주어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마을 할머니들이 뭉치면 못할 게 없어요. 박 할머니가 손가락을 꼽으며 설명했습니다. 일단 장소는 마을 회관을 빌리면 되고 분위기 만들 것들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건 제가 할게요. 조 할머니가 자원했어요. 저희 집 앞에 꽃집 해요. 음식은 제가 할게요. 영순이 할머니가 나섰어요. 순자 할머니는 감격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 나서주다니. 그럼 일단 오늘은 계획만 세우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봅시다. 자, 그럼 결정됐어요. 순자 씨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합시다. 할머니들이 모두 외쳤어요.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나서준 거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 순자 할머니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계속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거지라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할머니가 이미 와서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어머, 순자씨. 일찍 오셨네요. 어제 잠을 못 자서요. 박할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계획서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거든요. 박할머니는 상조의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이런 일에 익숙해 보였어요. 박할머니,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 뭔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이런 재미있는 일 해봤어요? 박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곧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이 할머니가 보온병에 차를 가져왔고 조할머니는 꽃집에서 받아온 카탈로그를 들고 왔어요. 이 할머니와 최할머니도 각각 메모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볼까요? 박할머니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일단 언제 할지부터 정해야겠어요. 순자 씨, 아들 부부가 언제쯤 찾아올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번 주말쯤?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럼 금요일에 준비해 놓고 토요일에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그럼 장소는 마을 회관으로 정하고 박할머니가 메모지에 적었어요. 제가 이장님한테 부탁해 볼게요. 토요일 오후에 회관 좀 빌려달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순자 씨 환영해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박할머니가 재치 있게 답했어요. 조할머니가 카탈로그를 펼쳤습니다. 꽃은 제가 준비할게요. 하얀 국화로 할까요? 아니면 백합? 국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 리본도 필요하고. 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리본은 제가 준비할게요. 우리 집에 재봉틀 있어서 만들 수 있어요. 와, 그럼 정말 그럴듯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영순이 할머니가 신이 났어요.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최할머니가 물었어요. 너무 많이 준비하면 안 되겠어요. 그냥 간단한 다과 정도? 영순이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박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순자 씨 사진이 필요해요. 예전 젊을 때 사진으로요. 사진요? 네, 가운데 테이블에 놓을 거예요. 그래야 분위기가 살죠. 순자 할머니는 잠깐 생각했어요. 언니 집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박할머니가 계속 메모했어요. 편지는 어떨까요? 조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편지? 순자 씨가 그동안 못다 한 말들을 편지로 써서 테이블에 놓는 거예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 할머니가 박수쳤어요. 그런데 전글을 잘 못 써서 순자 할머니가 망설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할머니가 나섰어요.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글짓기 가르쳤거든요. 순자 씨가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뭘 입고 있을까요? 영순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검은 옷? 상복은 너무 과하고. 맞아요. 그냥 검은 옷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박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요? 순자 씨 아들 부부가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지 미리 정해둬야 해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어머니 마음은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건 어떨까요? 이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도 말해줘야죠. 조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최 할머니가 격려했어요. 그럼 역할 분담을 정리해 볼까요? 박 할머니가 메모지를 정리했어요. 박 할머니는 전체 기획하고 장소 준비, 조 할머니는 꽃과 장식, 영순이 할머니는 음식, 최 할머니는 편지 작성 도움, 이 할머니는 리본과 소품 만들기, 그리고 순자 씨는 사진 준비. 완벽하네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할까요? 네. 할머니들이 모두 의욕적으로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순자 할머니는 할머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려? 우리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박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순자 씨, 이제 마음 편히 가지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영순이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4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날 밤부터 마을 할머니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며느리의 모욕에 분노한 할머니들의 특별한 복수 작전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이 분주해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새벽 7시에 일어나서 김 이장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 부탁인데? 토요일 오후에 마을 회관 좀 빌려주세요. 순자 씨 환영회를 하려고요. 김 이장은 순자 할머니 사정을 아니까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열쇠는 언제 가져갈래? 금요일 오후에 가져갈게요. 미리 준비할 게 있어서요. 한편 조할머니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하얀 국화 20송이하고 백합 10송이 주세요.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마을에 좋은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 혹시 화환도 만들어주세요? 어떤 화환요? 순자 할머니를 위하여 이렇게 써주세요. 꽃집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단골 손님이니까 그냥 주문받았어요. 이 할머니는 집에서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검은 천을 사다가 리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의자에 묶을 리본, 테이블에 깔 검은 천, 작은 장식용 리본들까지. 어머니, 뭐 하세요? 딸이 전화로 물어봤어요. 응, 마을 행사 준비하는 거야.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영순이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간단한 다과라고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송편도 만들고 차도 끓이고 과일도 예쁘게 깎았습니다. 여보, 뭐 이렇게 많이 해? 김 이장이 물어봤어요. 순자 씨 환영회니까 제대로 해야지. 최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순자 씨, 그 며느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순자 할머니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거지 취급을 했냐는 말이요. 그리고요?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받을 일이냐는 것도요. 최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갔어요. 며느리 지영 씨에게. 나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 내가 거지입니까? 내 마음은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가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어요. 완벽해요. 제 마음을 그대로 써주셨네요. 목요일 저녁 할머니들이 다시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각자 준비한 것들을 확인해 봤어요. 꽃은 준비됐고요. 화환도 내일 완성된대요. 조할머니가 보고했어요. 리본들도 다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예쁘게 나왔네요. 이 할머니가 만든 리본들을 보여줬어요. 음식도 거의 준비됐고 내일 아침에 마지막 손질할게요. 영순이 할머니도 준비 상황을 알려줬어요. 편지도 완성됐어요. 순자 씨가 만족해 하시네요. 최 할머니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진도 찾았어요. 순자 할머니가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30대 때 찍은 사진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머, 순자 씨 정말 예뻤네요. 할머니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내일 우리가 몇 시에 모일까요?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들 부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후 1시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12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세팅하고 기다리죠. 그런데 순자 씨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 맞다. 순자 씨는 어디 숨어 있어야 해요. 회관 뒷문 쪽에 작은 방이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박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아들 부부가 오면 우리가 먼저 상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순자 씨가 나타나는 거죠? 네, 맞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금요일 오후 드디어 마을 회관의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열쇠를 받아와서 문을 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할머니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먼저 테이블을 가운데 놓고 검은 천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놓고 양쪽에 하얀 국화를 꽂았어요. 의자들을 둥글게 배치하고 하나하나에 검은 리본을 묶었습니다. 입구에는 조할머니가 준비한 화환을 놓았어요. 순자 할머니를 위하여라고 쓰인 화환이 정말 그럴듯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그럴듯하네요. 영순이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진짜 추도식 같아요. 최 할머니도 놀라워했어요. 한쪽에는 영순이 할머니가 준비한 다가를 놓았고 편지는 액자에 넣어서 사진 옆에 세워뒀어요. 완벽해요. 박 할머니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이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연습? 네, 아들 부부가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지요. 할머니들이 각자 자리에 앉았어요. 자, 제가 아들 역할 할게요. 조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마음은 돌아가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엄숙하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영순이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거지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거리요. 이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할머니들은 뿌듯해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시작되는 거네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가 격려했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다시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기대 때문이었어요. 과연 내일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이 모든 걸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은 정말로 당당해질 수 있을까? 마을 할머니들의 특별한 복수극이 드디어 내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전화 좀 받으세요.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지만 순자 할머니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늘쯤이면 직접 찾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오후 12시 마을 회관에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어제 준비한 게 그대로 있네요. 다행이다. 곧 다른 할머니들도 도착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와, 우리 정말 그럴듯하게 입고 왔네요. 조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순이 할머니는 보온병에 차를 새로 끓여왔고 이 할머니는 마지막 장식을 점검했어요. 최 할머니는 편지가 제대로 놓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순자 씨는 언제 올까요? 곧 올 거예요. 일시에 모든 준비 끝내고 기다리기로 했잖아요. 박 할머니가 시계를 봤어요. 12시 30분 순자 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회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봤을 때도 잘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 정말 진짜 추도식 같았거든요. 가운데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 그 주변을 둘러싼 하얀 국화들, 검은 리본이 메어진 의자들, 엄숙한 분위기. 어머, 이게 정말 제 추도식인가요?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순자 씨 마음의 추도식이에요. 박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진짜 죽은 것 같아서 좀 무섭네요. 순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살려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농담을 했어요. 할머니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혹시 빼먹은 거 없을까요? 향은 어떨까요? 진짜 같으려면 향 냄새도 나야 하는데. 조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아, 맞다. 제가 집에서 향 가져올게요. 최할머니가 급히 뛰어나갔어요. 10분 후 돌아와서 향을 피웠습니다. 은은한 향 냄새가 회관 안에 퍼졌어요. 이제 완벽하네요. 일시가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순자 씨, 이제 뒷방으로 가서 기다리세요. 아들 부부가 오면 저희가 먼저 설명할게요.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뒷방으로 안내했어요. 너무 떨려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해낼게요. 그리고 순자 씨는 언제 나올지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돼요. 언제 나가면 돼요? 저희가 상황 설명 다 끝내면 박수 소리를 낼게요. 그때 나오세요. 할머니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았어요. 박 할머니는 입구 쪽 의자에, 영순이 할머니는 오른쪽에, 조 할머니는 왼쪽에, 이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뒤쪽에 앉았습니다. 모두 엄숙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쯤 회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왔나 봐요. 이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쉿, 조용히 해요. 엄숙하게. 박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회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지영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민수가 회관 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향 냄새부터 시작해서 검은 리본들, 하얀 국화들, 그리고 엄숙하게 앉아있는 할머니 5명. 이게 뭐예요? 지영이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가운데 테이블에 놓인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지영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영순이 할머니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몸은 살아계시지만 마음은 죽으셨어요. 며느리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요. 상처?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조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들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요. 거지 주제에 대접받고 싶으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해요? 이 할머니가 따졌어요. 지영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났다고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최 할머니가 엄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할머니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정말 어디 계세요? 여기 편지 좀 읽어보세요. 박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편지를 가리켰어요. 민수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지영 씨에게 나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 내가 거지입니까? 내 마음은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라도 사람 대접받고 싶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영이도 편지 내용을 엿봤는데 점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마음이셨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우리는 몰랐나 봐요. 몰랐다고요? 영순이 할머니가 화를 냈어요. 3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밥도 따로 드시게 하고 손님 오면 방에 들어가라고 하고 이런 걸 몰랐다고요? 조할머니도 분개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나씩 순자 할머니가 당한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우리한테 하소연하셨어요. 며느리가 날거지 취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지영이는 점점 작아졌어요. 할머니들 앞에서 기가 죽었거든요. 민수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때 박 할머니가 박수를 3번 쳤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본 순간 민수와 지영이는 더욱 놀랐어요. 엄마, 민수가 달려가려고 했지만 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제야 대접받네요. 순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음이 죽고 나서야 이런 대접을 받다니. 회관안이 조용해졌어요. 순자 할머니의 등장으로 진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등장으로 회관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려 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엄마, 정말 걱정했어요. 걱정? 순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년 동안은 걱정 안 했으면서 일주일 만에 걱정이 돼? 지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들 앞에서 기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박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민수 씨, 지영 씨, 앉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박 할머니가 가리킨 의자에 아들 부부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순자 씨가 여기 온 지 일주일 됐어요. 그동안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순이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우리도 며느리가 좀 까칠한가 보다 했는데 들어보니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할머니들 옆 의자에 앉았어요. 아들 부부와 마주보는 자리였습니다. 순자 씨, 그때 일 다시 말해보세요. 최 할머니가 격려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 민수가 좋은 며느리 데려와서 이제 편해지는구나 했지.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손자 태어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 조금씩.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였지. 그 다음엔 손님 오면 방에 계세요가 됐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나중엔 밥도 따로 먹게 됐지. 나는 5시, 너희는 7시. 지영이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조할머니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찬도 다르게 주고. 반찬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좋은 반찬은 당신들 목만 준비하고 순자 씨는 늘 부족했어요. 이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민수에게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건지 자신도 헷갈렸거든요. 박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뭐예요? 순자 씨가 우리한테 하소연하던 걸 녹음한 거예요. 순자 씨 허락받고요. 박 할머니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정말 서러워요. 손님 오면 나만 방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손자도 할머니한테 가지마 감기 옮는다고 하면서 못 보게 해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녹음기 속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제일 서러운 건 민수예요.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점점 아내 편만 들더라고요. 엄마가 이해해달라. 요즘은 다 그렇다. 이런 말만 해요.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평생 그 아이 하나 키우겠다고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녹음이 끝나자 회가 나니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지영이는 손수건으로 눈을 닫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최 할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극한은 지난주였죠. 영순이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신우이분 앞에서 거지 주제에 대접받고 싶으세요? 라고 했잖아요. 지영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너무 화가 나서. 화가 났다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거지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이 할머니가 따졌어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세요? 조 할머니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가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어머니, 47년을 살면서 남에게 거지라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 그런데 내 며느리한테 들었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것도 남 앞에서.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어요. 지영이를 너무 감싸기만 하고. 민수야. 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 기억나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 1000개씩 싸던 거? 기억해요. 손톱 밑에 때 끼도록 일했던 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해요, 엄마. 그때 내가 힘들다 소리 한 번 했니? 아니요. 그런 엄마를 거지라고 하는 며느리 편을 드는 게 맞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순자 씨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대접 한번 받아보라고 말이에요. 영순이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죽어서야 고인을 그리워하며 이런 말 들으면 뭐해요? 살아있을 때 해줘야죠. 조 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사람이야. 거지가 아니라고. 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해서 죽은 마음이 살아나니? 순자 할머니의 말에 지영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할머니들의 증언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의 진짜 심경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복수극이 어떻게 끝날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너는 나를 거지라고 했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지가 뭔지 알아?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회관 가운데로 걸어나갔어요. 거지는 남에게 손 벌리고 구걸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린 적 없어.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히려 너희한테 주기만 했지. 내 청춘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걸 다 줬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 내가 거지라면 진짜 거지가 뭔지 보여줄게. 박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다 봤거든요. 뭘 보셨다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자 씨가 여기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요. 영순이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민폐 끼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혼자 다 하려고 하셨거든요. 조 할머니가 증언했어요. 우리가 쌀 가져다 드리면 돈 드릴게요라고 하시고 반찬 해드리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시고 이 할머니가 이어서 말했어요. 이런 분이 거지예요? 오히려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시는데? 최 할머니가 분개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봤어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리고 지영아. 너희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두 사람이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나를 거지라고 한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안 본다는 뜻이거든.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밥도 따로 먹이고 손님 오면 숨기고 손자도 못 보게 하는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알아? 여기 할머니들은 나를 사람으로 봐줘.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당연하죠. 순자 씨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영순이 할머니도 순자 할머니 옆에 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섰죠. 순자 씨도 한 번은 주인공이 되어 보셔야 한다고. 조 할머니, 이 할머니, 최 할머니도 하나씩 순자 할머니 곁에 모였어요. 6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민수와 지영이는 압도당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야. 순자 할머니가 할머니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인데도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줘.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나를 거지 취급했지. 지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순자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기억해? 기억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도 일어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지영이 편만 들고 엄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4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그것도 내 며느리한테. 박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순자 씨, 그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데. 박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박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분들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왜 3년 동안 몰랐을까요?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3년 동안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조 할머니가 맞장구 쳤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 할머니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지영이가 엄마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어요. 배려? 영순이 할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밥 따로 먹게 하는 게 배려예요? 손님 앞에서 거지라고 하는 게 배려예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때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최 할머니가 엄하게 대답했어요. 용서는 순자 씨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용서받고 싶다면 박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진짜로 달라져야 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정말 달라지겠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분들을요. 고마워요, 할머니들. 순자 할머니가 할머니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어요. 뭐려? 당연한 거죠.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순자 씨 진짜 가족이에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등을 돌릴 것인지.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회관 안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민수와 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어요. 기회? 순자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3년이 기회가 아니었어? 1095일 동안 매일매일이 기회였는데 너희는 뭘 했니? 지영이도 일어나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지영아. 순자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너는 나를 거지라고 했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거지라고 한 사람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겠다고? 그럼 너는 거지와 같이 살겠다는 얘기네. 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 옆에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결정을 존중해요.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영순이 할머니도 동조했어요. 우리가 다 돌봐드릴게요. 조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안 되나요? 제가 보증할게요. 지영이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보증? 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3년 전에도 그런 말 했었지. 지영이가 좋은 아이야. 엄마를 잘 모실 거야 하면서. 그건 그 보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봤잖아. 이 할머니가 따져 물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회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을 봐.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여기서 받았어. 가운데 테이블에 자신의 사진, 하얀 국화들, 정성스럽게 준비된 모든 것들을 바라봤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줬어. 엄마. 그런데 왜 내가 다시 거지 취급받으러 가야 하니?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뭐예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2천만 원 정도 돼. 민수와 지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요? 너희가 관심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조금씩 조금씩 모았어.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순자 할머니가 봉투를 박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박 할머니, 이걸 마을 복지센터에 기부해 주세요. 순자 씨, 박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안 돼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 돈은 어머니 노후 자금이잖아요. 노후? 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지금까지처럼 거지 취급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 돈은 아까워하면서 나는 거지라고 해도 되는 거야?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것이에요. 기부하지 마세요.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거지한테는 돈이 필요 없어. 구걸해서 살면 되니까. 최 할머니가 나섰어요. 순자 씨,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이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거지라고 해도 되나요? 순자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가족이면 3년 동안 무시해도 되나요? 최 할머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조 할머니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이제 그만하세요. 순자 씨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하지만이 뭐예요?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잖아요. 이 할머니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지영아. 너희는 앞으로 둘이서 잘 살아. 엄마. 그리고 기억해. 이 회관은 내 마음의 초상집이야. 너희 때문에 내 마음이 죽은 곳이고. 어머니. 지영이가 울부짖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머니들 가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그래요, 가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할머니들이 하나씩 순자 할머니를 둘러싸고 회관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엄마. 민수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영순이 할머니가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순자 씨 마음을 이해하세요. 할머니, 제발 어머니를 설득해 주세요. 설득? 3년 동안 당한 걸 설득으로 해결해요? 영순이 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너무 늦기 전에. 할머니들과 순자 할머니가 모두 나간 후 회관에는 민수와 지영이만 남았어요. 가운데 테이블에 순자 할머니 사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용서 없는 차가운 결단으로 3일 후 순자 할머니는 마을 버스 정류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영순이 할머니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가실 거예요? 박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실 건데요? 부산에 있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요. 거기서 일하면서 작은 방도 얻을 수 있대요.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온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난 3일 동안 마을 할머니들과 지내면서
순자 할머니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47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잃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민수 씨가 매일 오잖아요. 박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수는 3일 동안 매일 마을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보시는 게. 박 할머니. 순자 할머니가 박 할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47년 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잖아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박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멀리서 버스가 보였습니다. 저기 버스 온다. 순자 할머니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순자 씨. 박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고마웠어요, 박 할머니. 정말로. 저희가 뭘 해드렸다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위해 뭔가를 해준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47년 만에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어봤어요.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순자 할머니가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어머니, 민수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버스 계단에 한 발을 올린 채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민수가 애원하며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대학까지 보내준 보람이 있었지.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하지만 좋은 아들이 좋은 남편이 되는 건 아니더라. 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믿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어. 순자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엄마, 잘 살아, 민수야. 지영이랑 행복하게. 순자 할머니가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 할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마을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절망 속에서 도착했던 그 마을이 이제는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준 곳이 되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서 김밥을 하나 꺼내 먹었어요. 맛있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7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이었어요. 버스는 부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냈어요. 거울 속에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아지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거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거지? 이제 알았어. 진짜 거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구나. 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서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운데 테이블, 검은 리본들, 시든 국화들. 민수와 지영이는 그 다음날 다시 찾아와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어머니의 사진만은 소중히 가져갔습니다. 여보,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었구나.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들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47년을 참고 살다가 마침내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당당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처럼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